아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아드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글래머한 몸매를 가진 프랑스 여성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흥분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 겪은 끔찍한 성희롱 경험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베르망, 28살의 프랑스 출신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저는 한 교수로부터 몹쓸 성희롱에 시달렸죠. 처음엔 그냥 실수로 스친 신체 접촉인 줄 알았어요. 복도에서 스치듯 제 허리를 감싸 안는가 하면 야외 수업 때는 일부러 제 무릎에 앉으려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그런 행동들이 고의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의 농담은 점점 더 음란해졌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로 점철되었죠. 제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심지어 신체 사이즈를 캐묻기까지 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의뢰 저를 불러 교수실로 따라오라 했죠. 단둘이 있게 되면 더 과감해졌어요. 문을 잠그고 제게 다가와 뺨에 입을 맞추려 들더군요.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야한 말을 속삭이곤 했죠.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F학점을 주겠다 으름장을 놨으니까요. 그 굴욕감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교수는 제 장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어요. 잠은 물론 식욕도 없어 폭 야위어갔죠. 강의실에만 들어서면 공포에 휩싸이고 식은땀이 났어요. 교수의 시선이 느껴지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죠.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어요. 남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공황 발작이 일어났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져 결국 휴학을 했어요. 칩거 생활이 시작된 거죠. 가족들에겐 그저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은 거였어요. 온갖 치료와 상담을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그 절망의 나락에서도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글쓰기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앙투안이라는 남학생이었죠. 앙투안은 제가 쓴 시를 읽더니 경이롭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문장 몰입력이 뛰어나고 시적 감수성이 독보적이라 하면서요. 저 역시 앙투안이 쓴 소설의 구절구절에 감탄했죠. 재치 있는 전개와 감성적인 묘사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자연스레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끔 커피숍에 앉아 서로의 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곤 했죠. 앙투안의 재능에 매료되고 깊이 있는 대화에 빠져들 때면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앙투안은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앙투안과 제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에 대한 미묘한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앙투안은 제 시를 읽을 때마다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이곤 했죠. 그 눈동자에는 제 시에 대한 감탄 이상의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나중에야 그게 야망과 질투의 감정이란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앙투안은 제게 함께 장편 소설을 써보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재능을 합치면 훌륭한 걸작이 탄생할 거라는 거였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우리는 밤새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의 골격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나 앙투안의 제안에는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함께 소설을 쓰면서 앙투안은 제 창작 스타일과 기법을 훔치려 했던 거죠. 때로는 제 아이디어를 듣고 감탄하는 척하면서 몰래 자기 공책에 받아 적기도 했어요. 나중에 출간된 앙투안의 작품에서 유사한 장면들이 차용된 걸 보고 그제야 앙투안의 저희를 알아차렸죠. 교수의 성희롱은 계속되었어요. 꿈에서조차 교수의 추악한 얼굴과 더러운 손길이 떠올라 식은땀에 몸을 떨곤 했죠. 그럴 때마다 앙투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앙투안이라면 저를 보호해주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줄 거라는 믿음이 들었거든요. 자꾸만 앙투안에 대한 의지가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앙투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제 고백을 앙투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받아들였죠. 떨리는 손으로 저를 꼭 껴안으며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다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자 강력히 주장하더군요. 앙투안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에 온몸에 힘이 솟았어요. 처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앙투안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교수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어요. 지난 1년간 겪은 모욕적인 일들을 낱낱이 진술하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괴로웠지만 앙투안의 힘찬 손끝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앙투안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그렇게 교수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학교에서 영구 제명되는 처벌을 받았어요.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실감했죠. 앙투안 덕분에 제 인생의 굴레였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준 앙투안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앙투안과 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게 큰 기쁨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죠. 졸업 후 앙투안은 파리에서, 저는 낭트에서 각자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죠. 서로에게 좋은 영감이 되어주고 객관적인 평가자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앙투안과 저는 3년간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서로의 존재 자체로 행복했어요. 작은 다락방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소설의 구상을 나누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요. 앙투안은 제 곁에만 있어도 언제나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앙투안이 어느 날 불현듯 이별을 고하더군요. 작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며 미국행을 택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던 입술이 이제는 이별을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울며 매달려 보았지만 앙투안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결국 공항에서 앙투안의 뒷모습을 보내야만 했죠. 그날의 하늘은 왜 그리 맑고 푸르렀는지, 세상을 향한 앙투안의 열정에 제가 발목 잡은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앙투안의 이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앙투안은 제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쓰던 소설의 초고를 훔쳐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정식 출간 전에 먼저 미국으로 떠난 거였어요. 저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앙투안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좌절과 배신감에 빠졌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연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느낌이었죠. 그 순간 앙투안을 향한 사랑은 증오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조차 제 창작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헤어짐의 아픔에 방황하던 저는 문득 앙투안과 함께 쓰던 소설 원고를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 구상하고 다듬었던 이야기들이 낱장의 종이 위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주인공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제 모습이 오버랩 되더군요. 그렇게 6개월을 불태우듯 소설을 써내려갔어요. 앙투안과의 추억이 녹아든 이야기에 미칠 듯이 매달렸죠.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듯,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라도 하듯이 살같이 찢어질 만큼 키보드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그렇게 탄생한 제 첫 장편 소설은 기적처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어요. 앙투안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줄까 하룻밤 선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석 달 전 출간된 다른 소설과 내용이 흡사하다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처음엔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라며 일축했죠. 제 작품의 유일한 원천은 앙투안과의 사랑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그의 행적을 쫓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선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죠.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갔어요. 급기야 양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태가 커져버렸죠.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쓴 채 거리를 활보할 수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꿈에 그리던 작가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출판사 측에서는 그 작가가 이미 작년에 사망했다는 뒤늦은 소식을 알려왔어요. 유작으로 출간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죠.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만 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점점 마음이 피폐해졌죠. 결국 저는 한적한 시골 외갓집으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어요. 시끄러운 도시의 풍경에서 멀어지자 세상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결코 고요할 수 없었죠. 앙투안에 대한 그리움, 무너져버린 꿈에 대한 좌절, 억울함에 대한 분노,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베스트셀러 작가의 어머니라는 여성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들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미완성 원고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곧바로 달려가 그 원고를 받아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제가 알고 있던 그 베스트셀러 소설의 줄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주인공의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 모든 내용이 일치했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제 작품과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의 원작자가 바로 그 작가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원고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겼죠. 거기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작품의 영감은 에밀리 베르망이라는 작가에게서 얻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작가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제 존재 자체가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였죠. 앙투안과 함께 구상했던 내용들이 이 작가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죠.
작가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그의 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죠. 그 작가의 이름은 앙투안 베네트. 저와 함께 소설을 쓰던 앙투안이 맞다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쓰던 내용을 앙투안이 몰래 유출한 거였어요. 제가 출판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내놓은 거였죠. 그리고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은닉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앙투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앙투안의 속내를 짐작하게 되었죠. 교수와의 성희롱 사건 이후 앙투안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작품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냉소적인 말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재능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훔쳐 먼저 발표함으로써 문단에서의 입지를 굳히려 한 게 아닐까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앙투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항공사고로 1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를 그리워하며 밤새 소설을 쓰던 그 순간에도 앙투안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고 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김민준이라는 남성이었죠. 민준 씨는 제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준 씨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한국의 대학 교수였어요.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었죠. 한국에서 제 작품이 화제가 되어 민준 씨의 눈에 띈 거였어요. 민준 씨는 제 책에서 앙투안과의 이별 그리고 창작의 고뇌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거라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민준 씨와 화상통화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표절 시비의 전말과 앙투안의 배신까지 모든 사정을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민준 씨는 굳은 의지를 보이더군요. 앙투안의 유작을 쓴 작가의 행적을 캐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작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게 사건의 실마리가 될 거라는 거였죠. 민준 씨는 자신의 인맥과 학식을 총동원해 진실 찾기에 돌입했어요. 민준 씨가 조사한 결과 앙투안의 마지막 행적은 모호했대요. 사고 당시 그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지 확실치 않았거든요. 앙투안이 유작을 써둔 것인지 그의 사후에 다른 이가 발간한 것인지도 불분명했죠. 그의 주변 지인들 역시 앙투안의 사생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아냈어요. 앙투안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프랑스 문인들과의 이메일이었죠. 그들에 따르면 앙투안은 1년 전 항공기 사고로 죽기 직전 자신의 작품 초고를 그들에게 맡겼대요. 빛을 보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저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앙투안이 제 작품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었죠. 독자들과 평론가들은 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출판계에선 앙투안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졌어요.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취재한 저널리스트가 저의 이야기를 긴 기사로 다뤘어요. 제가 견뎌온 성폭력의 아픔, 연인의 배신, 그리고 김민준 교수와의 운명적 만남까지 독자들은 열렬한 반응으로 제 용기와 재능에 경의를 표했죠. 저는 어느새 프랑스 문단의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답니다. 앙투안의 배신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민준 씨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았어요. 문인들의 증언과 앙투안이 남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고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죠. 민준 씨와 사랑에 빠진 저는 그의 고향인 한국으로 힐링 여행을 떠났어요. 낯선 동양의 문화에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곧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민준 씨의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답니다. 정성 어린 한국 음식을 맛보고 민준 씨 어머니의 다정한 위로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의 나날은 잔잔한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돌아다니고 주말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힐링을 느꼈고 절망의 기억들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답니다. 특히 북촌한 옥마을에서의 추억이 기억에 남아요. 아기자기한 기와집들 사이로 민준 씨와 걷는 게 꿈만 같았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복 체험관에서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보았어요.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걸어나오자 민준 씨는 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석 달 후 귀국을 앞둔 저는 한국의 에세이스트를 만났어요. 상처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가로서 그녀에게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녀의 조언대로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민준 씨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필에 몰두했어요. 행복했던 순간순간이 떠오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제 상처와 아픔이 작품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 믿었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저는 상상했어요. 서점가에 제 책이 꽂혀있는 모습을요. 한국에서의 힐링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든 책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써내려갔답니다. 완성된 원고를 손에 들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 씨에 대한 그리움도 간직한 채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달 후 저의 첫 에세이가 출간되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랑, 프랑스에서의 아픔과 한국에서의 치유가 고스란히 녹아든 제 이야기였죠. 민준 씨와의 로맨스는 책의 감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민준 씨와 한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